식사들 하셨습니까? 어떤 엔진톱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편으로 1편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시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편에서 다루지 못한 엔진톱 회사의 속사정, 그리고 캐브라타 제작사, 그리고 캐브라타 소모품의 가격 문제, 엔진톱 피스톤에 관한 이야기, 가정용 엔진톱과 프로용 엔진톱의 진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RPM에 관한 이야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이 표를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수입원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주요 생산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표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설명은 지금 대충 하고 넘어갔죠. 이 수입원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다 못한 이야기, 엔진톱 회사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스크바라는 일렉트로룩스라는 그 스웨덴 회사의 산하에 있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제노아를 흡수 합병을 했는데요. 원래는 제노아는 코마츠라는 일본 회사의 그 자회사였습니다. 코마츠가 이제 건설 장비 기계 쪽에 특화되는 회사인데요. 제노아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회사가 더 커졌죠. 엔진톱의 3개 회사 그러면은 스틸, 허스크바나, 존스레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존스레드를 허스크바나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게 시장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허스크바나가 존스레드를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켓 쉐어를 확대하는데, 얘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 되게 약해요. 허스크바나는 대표적으로 유럽 시장에 강한 메이커고, 스틸은 미국 쪽에 강한 메이커인데, 미국 쪽에 그 시장 진출이라든가 기반에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존스레드라는 회사를 이제 영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존스레드라는 회사를 영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유럽 남부 쪽에 있는 에프코나 아니면 올레오맥을 인수해서 시장 확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맥클런치라는 미국 회사도 합병을 했죠. 그리고 폴란 이런 회사도 합병을 했는데, 맥클런치나 폴란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유명무실한 회사죠. 과거에 좋은 엔진톱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가정용 엔진톱만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 외의 회사들은 거의 이제 존폐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었었는데, 다 합병을 한 거고요. 스틸과 허스크바나의 그 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뒤편에 그 RPM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허스크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용 엔진톱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편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허스크바나 홈페이지에 가면 1시리즈는 간헐적 사용용, 그리고 4시리즈는 주기적 사용용, 그리고 5시리즈는 프로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 3시리즈까지도 프로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스틸도 마찬가지로 가정용, 농장용, 프로용,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션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또 출력을 더 높이고 RPM도 더 높여서 더 고급화해서 이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1 시리즈나 4 시리즈는 아직도 카브라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도 마찬가지고, 가정용이나 농장 관리용은 카브라타용이고, 그리고 프로용은 인젝션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허스크바나 그룹에 편입된 제노아 같은 경우는 가정용하고 프로용이 지금 구별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존스레드는 가정용 위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존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허스크바나하고 껍데기만 다릅니다. 알맹이는 똑같고 껍데기 디자인만 다른 회사고요. 또 하나 회사가 맥클런치라는 회사도 허스크바나 엔진의 껍데기만 다른 메이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웨덴에서 생산을 안 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주로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가정용 위주로 보급을 하는 회사들로 전략을 했고요. 에프코나 올레오맥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프로용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거의 가정용 위주로 만들고 있고요. 폴란이라는 회사는 원래 가정용 엔진톱 메이커였습니다. 폴란 제품을 크라프트맨이나 아니면은 파트너, 존스웨이 같은 회사들이 그 껍데기만 바꿔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생산 기지가 이제 고급용 프로용 제품들은 스웨덴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그리고 이제 팜용, 그리고
농장 관리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멕시코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회사들은 거의 다 중국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생산하고 이제 중국 생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스틸은 나중에 좀 제가 RPM 이야기를 할 때 다룰 문제지만은 프로용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한 메이커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쪽에 큰 나무를 많이 베는 그런 그 산림 관리용으로 많이 스틸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RPM 문제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다이와나 에코든 이제 프로용 가정용이 아직도 나눠져 있고요. 돌마하고 마키타는 같은 제품입니다. 예, 그것도 디자인만 달라요. 돌마에서 생산을 하고 마키타가 그냥 판매만 하는, 디자인만 바꿔서 판매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중국 생산일 겁니다. 솔로만 일부 독일 생산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다나카나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국내에서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의 뭐 프로용을 생산을 안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브라타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카브라타 같은 경우에는 생산 회사가 크게 3개의 회사가 있어요. 왈브로, 잠마, 틸로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왈브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고급 카브라타라고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소형 엔진이나 아니면은 뭐 마린 엔진, 그러니까 뭐 보트에 사용하는 아웃보드 엔진의 카브라타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요. 중형 엔진, 그러니까 단독 경운기 엔진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엔진들, 뭐 보통 한 50cc에서부터 뭐 거의 1000cc 가까이 되는 엔진까지도 그런 카브라타를 많이 생산을 하고요. 이그니션도 많이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생산 기지는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고요. 일본은 중가대, 그리고 중국은 저가대 카브라타를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잠마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고 1950년대 만든 회사고요. 소형 카브라타하고 오일 펌프 그리고 이그니션 이런 걸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엔진톱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홍콩, 필리핀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틸로슨이라는 회사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여기는 소형 카브라타를 만들기도 하는데 주력 상품은 뭐냐면 레이싱 카트, 뭐 레이싱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카브라타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주력 상품들이 다 레이싱 관련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다 주력 상품입니다. 생산 기지는 미국, 중국 쪽에 있는데 왈브로나 잠마보다는 약간 더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카브라타를 다루기 시작을 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부터 제가 엔진 포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엔진 포트에 거의 왈브로 카브라타가 다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브라타의 다이어 프레임을 많이 교환을 해봤습니다. 제가 손수 카브라타를 뜯어갖고 교환도 해보고 수리도 해보고 교체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카브라타 지금 국내 다이어 프레임 가격이 한 2만원대죠. 연료 필터까지 해갖고 한 2만원 정도에 파는데, 예전에 제 2000년도에 카브라타 다이어 프레임만 구입을 할 때는 한 2, 3천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15마력 기준으로 90마력 이상 넘어가면은 가격이 이제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료 필터까지 다 세트로 된 게 15마력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7, 8천원 정도 줬던 것 같고, 7, 8천원 좀 안 줬던 것 같아요. 한 5, 6천원 그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고, 30마력 대는 한 만원, 그 55마력도 한 만원, 그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만원대 넘죠. 이 다이어 프레임이 15마력짜리 다이어 프레임보다 훨씬 작습니다. 크기도 작고 필터도 크기도 작고 규격이 사이즈가 다 작은데 국내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어서 미국 쪽에, 이거 지금 왈브로 홈페이지입니다. 왈브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되게 가격이 싸요. 전체 세트가 10불도 안 됩니다. 7불, 5불 그러죠. 위에 거는 소형 엔진 카브라타고요. 밑에 게 이제 그 엔진톱이나 그런 쪽 카브라타 그 다이어 프레임인데 5불, 뭐 3불 그럽니다. 국내에서 굉장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구입을 하면은 한 5천원 안쪽에 세트를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왈브로나 이런 카브라타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틸로슨 같은 게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가 냐면은 짝퉁이 많이 돌아다녀요. 심지어 메이커도 왈브로라고 찍혀 있는데 왈브로가 아니죠. 그런 짝퉁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이어 프레임도 그런 것들이 규격에 맞는 B품들이 굉장히 많이 굴러다닙니다. 잘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엔진톱이 고장나는 게,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카브라타죠. 기본적으로 가면은 다이어 프레임 교체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이어 프레임 소모품 값 장사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피스톤하고 실린더도 다뤄드릴 텐데 피스톤 실린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피스톤 실린더 만약에 뭐 엔진 오일 관리 잘못해갖고 피스톤 실린더 나가면은 세트를 교환하시면 보통 30만원대 가까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품으로 가리면은 한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피스톤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허스크바나하고 스틸 기타 회사들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피스톤이 많이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나요? 첫 번째 사진은 스틸 피스톤 사진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돌마 피스톤 사진입니다. 피스톤 링이 두 개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허스크바나 엔진톱 사진입니다. 오일링이 하나입니다. 피스톤 하나하고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토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압축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전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틸이나 돌마 엔진톱이 토크가 더 셉니다. 허스크바나는 대신에 RPM이 높아요. RPM이 높으면 당연히 마력수가 올라가겠죠. 토크가 세다 보니까 유럽 쪽보다는 미국 쪽에 훨씬 더 많은 벌목 전문가들이 스틸 톱을 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럽 쪽은 나무들이 좀 가늡니다. 나무 굵기가 그렇게 굵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 쪽은 나무 굵기가 상당히 굵어요. 보통 뭐 둘레가 뭐 한 10m 가까이 되는 큰 나무들이 되게 많죠. 그런 나무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베기 위해서는 톱바를 36바나 40바, 굉장히 길은 메타급 톱바를 사용해야 되는데, 토크가 낮으면은 그런 큰 톱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허스크바나도 이제 시장 엔진톱이 나오면서 5 시리즈가 나오면서 링이 두 개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프로용하고 가정용 차이, 요 사진 3장 보시면은 눈에 보이시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실린더 헤드나 피스톤의 재질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보다시피 첫 번째 사진에 보다시피 크랑크 케이스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 베어링이 얹어 있고 거기에 크랑크가 물려 있습니다. 오래 사용을 하고 너무 많이 힘을 쓰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변형이 생기겠죠. 열 바꾸고 그러면은. 크랑크 샤프트가 흔들리면은 피스톤도 일정하게 운동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실린더 헤드에도 데미지를 주는 이런 영향이 있겠죠. 가정용은 하루 종일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두 시간 전 사용하고 좀 엔진을 좀 식혔다가 또 다시 사용하시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작업을 하시면은 당연히 엔진톱에 무리가 되고 유격이 생기고 압축비가 떨어지고 그런 힘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가정용 엔진톱이고요. 프로용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으로 크랑크 케이스가 제작되어 있어요. 아래쪽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안쪽이, 크랑크 케이스 안쪽이 금속으로 되어 있죠. 좌측에, 아래쪽 좌측 사진 보면은 하부 크랑크 케이스나 그 외부 케이스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유격이라든가 그런 열 변성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 거죠. 무리한 힘을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한 내구성을 보장받는 게 프로용 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프로용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겁니다. 가정용에서 특히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 멋 모르고 막 이것저것 막 자르고 굵은 나무 막 자르고 그러면은, 요령 없이 그냥 자르고 그러면은 반드시 가정용 엔진톱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엔진 RPM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스틸 엔진톱은 RPM이 느리다고 보통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외 포럼을 많이 찾아봤어요. 스틸 엔진톱 RPM이 느린가? 근데 포럼을 찾아보니까 절대 느리질 않아요. 어떤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허스크바나보다 RPM이 훨씬 높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느리다고 알고 있을까요? 아마 스틸 엔진톱은 엔진톱 소리가 톤이 좀 낮죠. 굵은 소리가 나고, 허스크바나는 좀 까랑까랑한 소리가 납니다. 허스크바나는 좀 엔진톱 회전수가 좀 빠른 것 같이 느껴지고, 스틸은 그거보다 낮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구형 스틸 엔진톱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MS260이면 구형이거든요. 이것도 14,000rpm이에요. 그런데 허스크바나 4.5 같은 경우는 9,000rpm밖에 안 되거든요. 최고 RPM 10,000rpm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틸이 내구성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구성 좋은 것이 RPM이 느려서 내구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피스톤 링이 2개짜리라서 내구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틸도 마찬가지지만은 허스크바나도 프로용 엔진톱들은 실린더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몰리브덴입니다. 엔진톱 내구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높아 비싼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허스크바나는 하부 크랭크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많이 되어 있고 스틸은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틸이 많은 만듦새가 훨씬 더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훨씬 좋은 거지 RPM이 더 낮아서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마력과 토크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엔진톱의 RPM에 관한 거를 찾아보다가 알아낸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토크와 마력 관계를 대부분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력은 토크 곱하기 RPM입니다. 토크는 뭐냐면은 그 휠을 돌리는 크랑크 케이스 휠을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상적인 토크가 어떤 엔진이 이상적인 토크인가를 이렇게 그래프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아마 거의 다 일반적인 카브라토 엔진에 적용되는 토크 곡선일 거예요. 토크하고 파워 곡선, 그러니까 마력 곡선일 거예요. 토크 곡선은 일정 RPM까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떨어지고 마력은 계속 상승하다가 훨씬 더 후반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이제 맥스 RPM, 그러니까 파워밴드, 토크밴드 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카브라토 엔진들은 속성상 기어기가 빨려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토크가 증가를 하다가 떨어지고 마력은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크의 끝점과 파워의 끝점이 RPM 거리가 멀어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토크의 끝점은 한 3500rpm 정도 되고 파워, 그러니까 마력수의 끝점은 한 5500rpm 되죠. 2000rpm까지 차이가 나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의 파워밴드입니다. 좀 희미하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토크 곡선이고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파워 곡선인데 토크 곡선이 처음에 1500, 2000rpm에서 쭉 상승해서 좌측으로 거의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의 6000rpm대에서 이제 토크가 떨어지고 마력 곡선도 거기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ECU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RPM 때는 좀 기화기를 많이 밀어넣고 고 RPM은 올라가면서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밀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토크 곡선이 일정한 거예요. 전체적인 파워는 저 RPM 때 적지만은 처음부터 힘을 굉장히 발휘하는 거죠. 꾸준하게. 빠따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악셀을 당기면 빠따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빠따가 좋다는 게 이 토크 곡선이 되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가로축으로. 그런데 이것도 이상적인 엔진은 아니에요. 왜 이상적인 엔진이 아니냐. 토크가 되게 불안정하죠. 4000rpm에서 이렇게 움푹 파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불안정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엔진 제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오른쪽 세 번째 곡선을 보시면은 빨간 게 토크 곡선이고 파란 게 마력 곡선입니다. 토크도 일정하고 파워 곡선도 되게 일정하게 가고 있죠. 전기 자동차 엔진의 파워밴드입니다. 토크의 끝점과 마력의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이상적인 엔진은 전기 엔진처럼 저런 파워밴드를 가진 엔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기톱과 충전톱이 왜 여러분들이 힘이 좋다고 느끼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전체적인 마력수는 부족한데 토크가 처음부터 확 발휘되기 때문에 힘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힘은 떨어지는데 마력수는 떨어지는데 토크밴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전기라서 토크밴드가 좋기 때문에 힘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톱이 잘 잘린다, 힘이 좋다 소비자들이 느끼게끔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률은 떨어집니다. 전기톱이나 충전톱이 체인 톱날을 더 두껍고 큰 톱날을 사용을 못해요. 왜? 더 두껍고 큰 톱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더 많이 소모가 되고 볼테지도 더 훨씬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절충선으로 소형 엔진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률은 상당히 전기나 충전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젝션 엔진의 장점은 금방 말씀드렸더니 가운데 그래프처럼 첫 번째 그래프가 아닌 가운데 그래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토크밴드를 좋게 만들어서 인젝션 엔진이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운데 사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스틸은 지금 공개된 게 없어요. 스틸은 홈페이지에도 맥스 RPM하고 맥스 토크가 공개된 게 없는데 허스크바나는 공개가 됐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국내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고 당연히 미국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허스크바나 135 엔진 같은 경우는 맥스 RPM이 9000rpm이고 맥스 토크는 6300rpm입니다. 그 435는 9000rpm이 맥스 RPM만 설정되어 있는 게
나오고요. 토크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550 마크 2는 1200rpm이고요. 맥스 토크는 7800rpm이에요. 562, 565, 372도 1200rpm인데 맥스 토크는 6600rpm이죠. 그리고 572, 592 보시면은 나머지 톱들은 RPM이 8000에서 7000대예요. 맥스 파워하고 맥스 토크하고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62 엔진톱하고 572 엔진톱이 상당히 잘 만든 엔진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50-2 같은 경우에는 7800rpm밖에 안 나오죠. 예, 그 이상 넘어가면 토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맥스 RPM을 높여서 마력수를 끌어올린 거죠. 예, 토크 곱하기 RPM이기 때문에. 그래서 4마력을 나오게끔 한 거고요. 또 372도 마찬가지고 RPM을 높여서 5.5마력이 나오게 강제로 만든 거죠. 예, 그만큼 RPM이 높으면은 엔진 내구성은 좀 떨어지겠죠. 제가 봐서는 이 토크 RPM 표만 보면은 562하고 572가 상당히 명품 엔진톱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562하고 572를 전문 벌목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큰 나무를 많이 베요. 굉장히 큰 엔진톱 바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굉장히 강력한 엔진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틸 엔진톱을 선호를 하는 거고요. 그 피스톤 링 2개짜리 토크가 높은 엔진톱을 선호하고 유럽 쪽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나무가 가늘기 때문에 그 허스크바나를 RPM이 높고 절삭력이 높은 그러니까 체인 스피드가 빠른 엔진톱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래 사진처럼 한국의 실정은 저렇죠. 나무 대부분 저만하잖아요. 더 굵은 거 그렇게 특별히 없죠. 현실은 저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엔진톱은 한번 사면은 10년, 20년도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엔진톱을 정말 잘 고르시고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엔진톱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엔진톱 속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